동아일보야. 이혜운 고구마 줄기 의혹의 여도산을 깜짝 인사 28일 만에 낙마, 그러는 제목이네요. 이혜훈 이분을 잘못 선출했다고 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또 책임 운운하더라. 아휴, 그러지 맙시다. 뭐 또 책임 운운이야. 난 다른 사람 선출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이혜훈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홍익표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은 25일 오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브리핑에서 지명 철회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부자진 갑질, 폭언, 영종도 땅 투기, 서울 서초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부적격 주장이 제기되고 여론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 일각에서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 낙마를 두고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네요. 뭐 아무튼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면 되지. 더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보호자진 갑질, 폭언, 영종도 땅 투기, 뭐 땅 투기 이런 거야 뭐 본인 돈이 있으면 하는 건데, 보호자진 갑질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정 청약, 그 다음번에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등 이런 것들은 조금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아 맞다, 레몬. 잠시만요, 나 레몬 좀 들고 올게. 여기 뿌려야 돼. 레몬즙이 어디로 갔나? 여기 있다. 레몬즙을 여기다가 살짝 뿌려야지. 뿌려서 먹으면은 비리한내도 덜 나고 좋아요. 한국 사람들 입맛에 이 좀 약간 비리한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레몬즙의 상큼한 맛, 이걸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살짝 뿌리면 레몬에 항산화 물질로 인해 가지고 노화도 방지되고 좋잖아. 좋아. 상큼하네요. 아무튼 그래도 아닌 사람을 앉혀놓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놓는 게 낫지 않나요? 저 사람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오케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죠. 응? 아니야, 저 사람은. 이해는. 폭은 또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의원 택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청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일단은 28일 만에 지명을 철회를 했어요. 그래 다시 또 선출을 해야 되겠지. 아침에 경제 뉴스 봐야지. 어떤 뉴스가 있을까? 아 그런데 우리나라 바이오 있잖아요. 바이오도 글로벌이 됐어. 글로벌 바이오가 된 거야. 삼바가 시총 3위야. 세계 3위. 그리고 셀트리온은 6위. 삼바는 그렇다 쳐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와 의외야. 6위야. 시총 6위야. 저기 뭐지? 젠백스 있잖아요. 젠백스가 처음 나올 때 셀트리온하고 같은 시기에 나왔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그러고 있는 거야. 셀트리온은 진짜 운이 좋았지 그때. 대처를 잘했어요. 젠백스는 대처를 못해가지고 그런 거고, 셀트리온은 대처를 잘했던 것 같아요. 운이 좋은 케이스야. 보니까 운이 좋은 케이스다. 뭐 아무튼 여기 보면은
뉴스가 나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바이오 기업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위, 셀트리온이 6위 그렇다라는 거지. 노보 노디스크도 있네요. 이게 시가총액 1위야. 노보 노디스크야. 그 다음번에 리제네론 2위, 삼바가 3위,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6위. 야, 셀트리온 나올 때 젠백스 나왔었고, 젠백스가 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 당시 때 더 괜찮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전략이 좀 끌어주고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그게 없어서 그래. 근데 셀트리온은 그때 운이 좋았죠. 그때 싱가포리언 투자자도 있었고 뭐 아무튼 그랬었어. 어떤 뉴스가 있을까? 와, K방산 연 영업이익이 사상 첫 3조 돌파야. 작년에는 4조, 올해는 5조. 야, 대단하다. 이런데 뭐 우리나라 기업이 경제 성장을 1%대에 머물겠다고 2027년도에 내가 봐서는 아니야. OECD에서는 우리나라 2026년도에 경제 성장을 2%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IMF에서는 1.9%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지. 난 내가 봐가지고 2027년도에는 더 좋아질 거라는 거지. 얘는 시종 뭐 대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또 지가 들고 있는 종목은 대출이 그렇게 많아도 괜찮은가 봐. 엄청나게 공부하대 그 남자애. 그리고 내수 불안 어쩌고 그러면서 내수 불안 그런 상황에서 뭐 영화 보러 간 가족, 그러니까 내 식구가 영화를 한번 보면은 돈 5, 6만 원이 휙 날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야. 옛날부터 뭐 IMF 난다 그러면서 자기 땅 투자 100개면 그거 팔기나 하고 막 그래서 나는 한때는 나도 그 사람 너 보냐? 너 방송 신뢰를 가지고 봤지만 이제는 신뢰를 안 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자꾸만 내 영상에서 나온 소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자꾸 모욕을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병원에는 그 사람이 영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하고 엮지 말라고. 나는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하고 뭐 재판을 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지가 다 지어내서 하는 거야. 지가 다 지어내서 하는 거라고. 그리고 모든 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본인이 굉장히 뭔가 잘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뭐 잘났으니까 그래도 뭐 몇십 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하는 거겠지. 그렇지만은 나는 그 사람이 야간 공부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냥 크게 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진 않았었어요. 왜? 내가 그때는 크게 뭐 아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요 최근 몇 년 유튜브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지. 찾아보고 비교 분석해보고 나의 과거 경험 이런 걸 조합을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걔 말은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어요. 최저시급이 계속 오를 거잖아요. 조금씩 해가지고는. 최저시급은 지속적으로 올라요. 계속. 그게 네덜란드인가 노르웨이인가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도입을 했더라고. 최저시급 조금씩 올리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거지. 그 최저시급이 윤석열 정부 때 올리지 않아 가지고는 우리가 대만보다도 GDP가 낮아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인건비가 높아 가지고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못 올린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는 진짜 같은 업종의 상권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나눠 먹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월세는 또 뭐 제자리 걸음에 월세는 또 올라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는 뭐 지방 소멸 그러잖아요. 그래, 외국에도 마찬가지야. 지방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 막 상주해 있고. 외국도 그렇더라니까요. 아웃사이드로 가면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 서울로 상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방은 더 슬럼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지방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할까? 공기가 좋고 그러면은 그냥 관광단지로 조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단지,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단지. 이 양반김이 나는 제일 고소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먹어본 것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다는 거지. 제일 고소하고. 예전에는 다양하게 뭐 요리를 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멸치볶음도 먹고 했는데, 요즘은 멸치볶음 이런 거게 그렇게 썩 맛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뭐 칼슘 섭취 그렇게 해가지고 먹는다 그러지만은, 그럼 다른 부분에 해가지고 칼슘 섭취하면 되는 거잖아. 짠기가 있는데 간을 해야지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짠기를 다 빼고 또 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별로인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보니까.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는 이걸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뭐 그랬겠지. 근데 난 생각해 보면은 그것보다도 멸치가 잡히니까 멸치를 판매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칼슘 섭취에는 뭐 멸치 이러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러잖아. 짜게 먹지 말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짜요. 음식에도 어폐가 있다. 대한민국은. K방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3조 원 돌파에 성공을 했고, 유럽, 중동 등에서 맺은 조단위 계약이 실적에 지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만큼 4조 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계속되는 안보 리스크로 주요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는 상황 속에서 K방산은 수출 영역 확대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하고 교역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보다는. 일단은 저 계속 읽어보면은 25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2025년 방산 지정업체 경영 분석 조사에 따르면, 방산 그러니까 생각났는데, 하나 시스템은 음? 하나 시스템은 방산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진짜 대한민국 남자들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잘 모르면서 자꾸만 그러는데 방산에 들어가요. 내가 일전에 한번 남겨놓은 게 있는데, 음, 이게 찾으면은 여기 있으려나? 한번 보자. 음, 없네. 내가 삭제를 했는가 보다. 영상 댓글에다가 내가 남겨놨는데. 아무튼 뭐 시스템이 방산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항상 내가 말하는 것, 뭐 시스템이 없으면 그냥 깡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아날로그다. 시스템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디지털이다라는 거지. 쭉 보면은 영업이익이 25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2025년 방산 지정업체 경영 분석 조사에 따르면은 2024년 기준 해가지고는 한국 방산기업들의 방산 부문 영업이익이 3조 5,880억 원으로 전년 1조 8,375억 원 대비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계속 내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말고 또 있죠. 우리나라 방산, 조선 뭐 이런 쪽으로 굵직굵직한 회사들 많잖아요. 이게 뭘까? 한국 경제인데요. 100일 내에 집 못 팔아 다주택자 발등에 세금 올린다라는 거지.
지금 1주택자도 세금을 조금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도 본인이 세금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을 사고 뭐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세금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강남권의 급매출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60억에서 130억 원에 이르는 강남구 압구정 구현대에서는 정상 매물 대비 약 5% 낮춘 급매물이 등장했다. 저게 130억 저렇게 나가는 게 큰 평수겠지. 근데 좀 에바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나도 좀 에바인 것 같아. 아무리 재건축을 해가지고는 그때 되면은 저희가 진짜 최상의 핫플레이스가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전 에바지. 일단은 15층짜리가 재건축되었는 게 대한민국에 아직 없어요. 과거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에 재건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1억 5천만 있으면 됐었던 거야. 근데 애들이 1억 5천이 아까워가지고 차일피 미루다가 지금은 뭐 그러고 있는 거지. 옛날에 35층인가 그거 올릴 때도 엄청 말 많았었다니까. 네가 어떻게 아노?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저거 할 시점에 저 말이 나오고 막 그럴 시점에 내가 집을 샀던 시점이라서 그래요. 우리도 30 중반 요때 뭐 집 사고 하는 사람들 꽤 많았어요. 대부분 다 사고 막 그랬었다니까. 뭐 어느 누구는 돈 모아가지고 50대 집 사고 이러는데 개뿔. 지 기준인 거고. 현명한 사람들은 일찍 사는 거지. 또 뭐야 뉴스 경제 뉴스 보면은 아이뉴스 24야 2월 제조업 경기 맑음 반도체 전자 바이오가 견인 이렇게 나오네요. 야 봐봐 시총 3위에 그 다음번에 있는 6위다. 신라젠 또 그렇게 가자. 천천히 길게 보고 가자. 셀토리온이 뭐 처음부터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처음에는 젠백스가 더 짱이었어. 아는 사람 다 알아. 그 바이오 쪽으로만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니까. 근데 셀토리온 뭐 시총 6위가 된 거야. 자, 마마니는 이제 종료를 할게요. 윤석열 석방. 윤석열 석방 무죄. 이렇게 무죄하고 석방 이렇게 외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해가지고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한 거는 다른 뜻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종북주의자인 그 애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좀 바꾸려고 그런다 그러잖아. 뭐 어떻게든 뭐 좋게 되겠지. 뭐 지들도 뭐 북한처럼 그렇게 되는 걸 원하겠어요. 그렇진 않겠지. 그렇지 않을까? 소소한 개인 1인이 왈가불가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내가 봐가지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당시 때 대통령이었으니까 대통령 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그거에 대해 가지고 나는 존중을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엄도 계엄 같지도 않은 그것 가지고는 판 깔아놓은 계엄에 처음부터 댓글 조작질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는 그거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건 좀 문제가 많이 되어서 보인다라는 거지. 뭐 들어가다가 나중에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부정적인 감정이 안 생기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는 올라갔던 주식이 전부 다 곤두박질 치고 뭐 그러고 하면은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온다니까. 사람 심리가.